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아침에 지수가 올라서 잘 마감이 됐죠. 아침 9시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잘 끝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페이팔의 블록체인 부사장이 암호화폐 출금을 허용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런 대형 회사들도 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진입한다는 정도로 보면 코인 시장이 단순히 그냥 사기로 끝나는 어떤 액션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품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제가 보진 않았지만 국내 은행도 보면 많은 사고를 많이 겪었잖아요. 과거에 국민은행이었나요? 이름이? 아무튼 무슨 은행이 있었는데 그게 IMF 때 그렇게 이 회사만큼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회사들도 보면 막 다 없어지고 그랬지만, 원래 그렇게 뭔가 시장이 흔들리고 불안정할 때는 얘기들도 많고 또 그 사이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를 놓고 접근하기보다는 이 시장에 대해서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기준을 좀 놓고 투자에 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형 회사들도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마켓이나 알트코인 시장들이 약간은 빠지고 있는데, 뭐 알트가 더 많이 올라서 끝났죠. 아침에 마켓은 뭐 그렇게 세지 않았지만 그래도 알트 지수 잘 올랐고, 그 다음에 코인들 자체도 놓고 보면 잘 올랐어요. 뭐 20%대 아침 9시 전 막 8시 반 넘어가니까 오히려 막 더 세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9시 이후에 좀 보시면 시장이 뭐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또. 그렇죠? 이더리움도 보시면 뭐 한 1.7% 정도 하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시장에 데미지를 줄 만큼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놓고 보면 9시 이후에 엘프라는 또 코인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또 나머지 코인들도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최근에 뭐 언급을 많이 했던 뭐 보라나 뭐 마로 이오스 오미세고, 저 페이코인 뭐 퀀텀, 이런 코인들도 조금씩 보이네요. 자, 지금 흐름에서 좀 본다고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강한 시장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대장을 좀 놓고 본다고 얘기하면, 자, 240분 봉상 봤을 때 그래도 4,600만 원은 좀 회복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4,600만 원이냐라고 본다면, 앞전에 시장이 이렇게 밀렸을 때 4,600 구간을 지지해줬다가 이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분봉상 기준으로 4,600만 원 회복 후 다시 4,600을 위협하지 않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4,900에서 한 500만 원, 아니 5천만 원, 요 구간 사이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빠르게 5,5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아직도 하방을 좀 다져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계속 강세가 이어졌어요. 그쵸? 강세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뭐 2% 정도 조정이지만 3일 동안에 24, 3%, 27, 뭐 거의 30% 올랐네요. 약 30% 정도 오르고 나서 오늘 뭐 2% 정도 눌리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추세상 보게 되면 돌파된 후에 그래도 약간 상승이 더 나왔지만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 자, 퀀텀도 보시면 추세가 어제 돌았죠. 그쵸? 예, 요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보면 어, 어제 몸통으로 넘어갈 시점이 어제 확실하게 넘어가고 나서 이렇게 되면 추가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퀀텀 같은 경우는 2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반등이 나와도 2만원 근처는 갈 것 같고,
넘어간다고 하면 다시 또 3만원대 진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알트코인들의 바닥을 찍고 나서의 모습을 좀 보시면 얘뿐만이 아니고, 그쵸? 페이코인도 마찬가지고 비슷합니다, 흐름이. 그래서 어, 추세를 누가 먼저 돌았냐 안 돌았냐에 따라서 조금 먼저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가 좀 발생할 뿐이지, 뭐 아예 안 간다, 또 그렇게 뭐 계산을 또 하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오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우리 봤던 코인들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반대로 놓고 보면, 자, 온토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해서 눌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단기로 많이 올랐고 최근에 슈팅이 크게 나온 애들은 될 수 있으면 조심히 좀 대응을 하시고요. 자, 엔진 코인도 굉장히 강세로 잘 올라갔어요. 50%가 넘어서 마감이 됐는데, 엔진 코인도 가장 좋은 부분은 2,000원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2,500원이 넘어가서 끝났으면 제일 좋은 포지션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엔진 코인도 놓고 보면 추세상 어제 첫 돌파가 됐어요. 그쵸? 예, 어제 첫 돌파가 되고 나서 오늘 조정이기 때문에 오늘 좀 눌린다고 해도 크게 뭐 우려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디센트럴도 마찬가지죠. 그쵸? 지금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약간의 뭐 반등이 나왔다, 그게 아니고 추세가 넘어갔냐라는 기준을 놓고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다라고 보고 했을 때, 이제 오늘 여기 움직이는 애들은 이제 막 추세 돌파해서 올라오는 애들, 그리고 앞전에 이미 뜬 애들은 좀 쉬었다 간다, 반등이 나서 좀 쉬었다 간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엘프 같은 코인도 사실상 뭐 확실히 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이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 같고, 엘프조차도 추세선 돌파가 된다고 한다면 500원까지도 빠른 반등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또 보니까 뭐 최근에 우리 뭐 이거 좀 별로다라고 한 애들 제외하고는 뭐 크게 추가적으로 안 좋은 게 나온 게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장 상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지만, 제가 다 체크한 건 아닌데, 거래소마다 거래량과 흐름이 달라요. 그리고 또 어느 코인 시장에는 이미 상장된 지가 좀 됐는데, 어느 코인 시장에는 이제 막 상장돼서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거래량도 어느 시장에서는 그냥 완만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코인 시장 거래소에서는 막 폭등이 되고 있고 막 거래량이 출렁출렁 되는 그런 흐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 보시면, 뭐 언론이나 뉴스에서, 그 다음에 뭐 일부 유튜버들 혹은 다른 내용에서 보면 뭐 코인 시장 없어질 거다라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좀 따져봤어요. 뭐냐면 대형 거래소냐 아니면 어 그냥 소형 거래소냐. 자, 그래서 이제 대형이냐 소형이냐에 따라서 좀 흐름이 다르다라는 기준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또 9월에 되면 또 확실한 답변이 나오겠지만, 지금 국내에만 열 몇 개의 코인 상장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름도 듣지 못한 거래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대형으로 쏠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9월에 가서 기준치 미달이 되는 거래소들은 다 없앤다 그랬잖아요. 거래소를 없애면 거기 있는 코인들도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우리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한 거래소가 어디냐? 에이, 세상에 100% 안전한 거래소가 어딨어? 없겠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대형 거래소를 찾아서 공략을 좀 하시고, 그러면 안전한 일단 거래소가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도 조금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겠죠. 예? 뭐 무슨 어디 뭐 꼭 대형 거래소 뭐 안전한 거래소라고 해서 뭐 또 해킹이 없고 그런 건 아닌데, 조금씩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보상이라도 좀 해주니까, 알아라도 주니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부분이고, 또 이용자가 많을수록 대형 거래소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소형 거래소, 그 약한 거래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9월 안으로 가능하면 어 가능하면 뭐 지금도 이번 달 지금 당장이라도 일단 거래소 자체가 좀 안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9월 전, 늦어도 9월 전에는 거래소를 좀 이동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뭐 한 개, 뭐 지금 10개라고 치면 뭐 두세 개만 거래소가 남을 수도 있고, 그럼 나머지 거래소는 어떻게 되겠죠? 없어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의 자금이 어디로 옮겨질 거다? 대형 거래소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해야 될 그런 어떤 방법, 준비를 좀 하자는 거고요. 어, 그리고 또 9월 이후에 9월에 진짜로 뭐 거래소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없어진 거래소에서 나오신 분들의 또 자금이 대형 거래소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흐름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또 그 한 달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좀 대응하시고요. 자, 저는 일단 그 뭐지 포지션을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퀀텀은 장기 투자로 완전히 그냥 못을 박았고요. 마로는 단기 투자인데 추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저기 돼서 그래서 오늘 좀 하고 그 다음에 어 도치코인은 예, 자 머스크 믿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가고 해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요렇게 그냥 제 거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거는 이렇게 해서 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로에서는 추가 매수해서 좀 빠져나오면 그냥 잠깐 짧은 매매만 좀 이어가고 사실상 그럼 도지코인하고 퀀텀이 장기 투자로 되겠죠? 예, 도지코인은 모르겠어요. 뭐 머스크가 뭐 화성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화성으로 진짜 달나라 갈 때까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치코인은 그냥 제 기준상에서 일단 무한 홀딩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없어지든 있어지든. 그리고 퀀텀은 23년 4월까지 하면 대략 제가 보유한 지 한 2년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고, 마로는 뭐 빠져나오면 그냥 뭐 단타를 하든 짧게 단기를 하든 그렇게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뭔가 구성이 돼서 조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도치코인에 굳이 뭐 머스크를 믿고 가? 뭐 무한 홀딩을 해? 먹고 팔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만 어 머스크 눈빛에서 의아한 모습을 봤습니다. 예, 한번 가져가 보려고요. 예, 보통 똘끼가 아닌 것 같아서 예, 뭘 하더라도 뭐 할 것 같습니다. 예, 괜히 뭐 스페이스 X CEO겠습니까? 그쵸? 예, 나중에 뭐 우주 정거장 진짜 뭐 보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요게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한번 믿고 투자를 좀 하고, 퀀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코인으로서 중국 코인이라고도 하지만 코인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장에 없어질 회사는 아니라고 좀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없어진다고 해도 할 말은 없겠죠. 이렇게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믿고 좀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살아있는 한 퀀텀도 나는 살아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로 같은 경우는 순수 차트 분석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정리하고 이렇게 좀 샀다 팔았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과 상관없이 퀀텀하고 도지코인은 그냥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봤을 때, 자, 시장이 하락장인데 여기서 이제 하단을 맞고 요만큼 올라온다고 하면 과연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게 많이 사고 싶어도 1, 20%만 사자. 그럼 1, 20%를 막 두세 개 사면 비중에서 4, 50%가 되겠죠. 한 개 코인만 갖고 혹은 두 개 코인만 갖고 다 합쳐서 1, 20%만 사시고 현금 비중을 최대한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요 흐름에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요 추세상을 넘지 못하면 여기 상단에 온다고 해도 뭐예요? 예, 하락 구간입니다.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추세 돌파가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앞전에 우리 뭐 퀀텀이나 뭐 봤죠? 그쵸? 뭐 페이코인이나 뭐 엔도르 이런 거 봤는데 그렇게 추세상 완전히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올 때 또 다른 상승폭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준비를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소액으로만 그냥 접근해서 끌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뭐냐면 지금 5월 현재 27일 목요일인데 하나, 둘, 셋, 넷. 이번 달 이제 오늘 빼고 4일 남았어요. 5월이. 자, 4일 남았는데 그럼 4일이 끝났다. 그럼 6월이 됐다. 그럼 6월장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6월장도 만약에 요렇게 그냥 요 상태에서 끝난다고 하면 다음 달에 6월에 좀 더 눌리거나 옆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분석을 하셨는지 일단 월봉상 봤을 때 양봉으로 대량 양봉으로 밀리게 되면 조금 더 밀리더라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 과거에 우리가 얘 오르기 전에 패턴이 보면 이때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약간은 더 눌렸죠. 크게 눌린 건 아닌데 일시적으로 약간은 눌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봉상 디테일하게 보면 그럼 추세가 언제가 돌파돼요? 추세 돌파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빠르면 요 기간 안에 가겠지만 늦는다면 요때 가겠죠? 그러니까 넉넉히 폭을 어 넉넉히 6월까지도 그냥 좀 쉬었다 가겠다. 6월까지도 쉬었다 가고 7월부터 좀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예,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 있는 코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름 모르는 다른 거래소의 코인 같이 상장은 돼 있는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완전 달라요. 완전 거래량 들어온 것도 다르고. 그럼 이제 그 코인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어느 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좋다더라. 이름은 아무리 똑같아도 타 거래소 소형 거래소에 있냐 대형 거래소에 있냐에 따라서 같은 이름의 코인이어도 움직임은 다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하신다고 하면 뭐 이번 시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위험한 구간은 좀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좀 비가 오고 있죠. 좀 썰렁한데 예,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우리 오후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을 한번 어떤 결과가 있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시장이 뵙고요. 예, 점심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실시간 방송이 없고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그럼 내일하고 금토 또 실방을 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실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